요즘 또 한국에서 신청하는 게 좀 빠르다고 해서 네네. 많이 한국으로도 많이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네네네. Good question. 진짜인지. Okay, so the question was, after you've got the CSQ, so the federal PR processing, it said that it's faster to apply at the visa office close to Korea, which is the Philippines. The Manila office, Joe. Is it faster to do it there than in Ottawa? Yes and no. 그러니까는 그 CIC 웹사이트 보면은 이건 누구나 액세스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프로세싱 타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평균, 그러니까는 뭐 가장 업투데이트는 아닐 경우가 있어요. 한 몇 달을 지난 인포메이션인데, 그럼 뭐 지난 뭐 몇 개월 동안에 평균을 냈을 때 이렇게 이 사이의 기간에 이게 그 승인됐다, 뭐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그 비자 오피스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오늘자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는 10개월이라고 평균이 10개월 되어 있고, 여기서 캐나다 내에서 하면은 오타와 오피스에 보내는 건데, 오타와는 보이나는 아르와 시드니. anyways, 여기 아래 캐나다 내부에서 하면은 15개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봤을 때도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시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 오피스가 at that time 얼마나 많이 숫자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완전히 나가가지고 있는 게 그게 꼭 본인이 원하는 거면은 그래 되겠지만, 사실은 뭐 움직이고 또 뭐 렌트며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이러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옮겨가는 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가고 싶으시다 굳이 그러고 별로 불편하지 않다 생각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everything is case by case. 네, 그리고 이제 CSQ 프로세싱도 우리 PEQ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CSQ라는 게 이제 Certificate of Succession Quebec이잖아요. 그러면 Quebec Provincial Nomination인 건데, 그게 이제 PEQ, 우리가 하는 PEQ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준다고 나와요. 결정물에 막 보면은, 통지서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서 공식적으로 프로세싱 타임은 뭐 1차 뭐 서류 검토만 하는데도 몇 개월씩 걸린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퀘벡은 워낙 다른 주에 비해서 특별하게 모든 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PR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또 각자 개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케이스가 사례를 들어서 모든 게 맞다고 하기는 항상 뭔가 어려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있어요. 하고서 워크 퍼밋 받은 게 이제 내년 10월에 끝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영주권 확인하고 워크 퍼밋 그 재신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워크 퍼밋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technically work permit이 끝나기 전에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해야죠. 근데 지금 어떤 타입의 워크 퍼밋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거의 사실상 합격이나 조건적으로 이렇게 부합이 됐다 하면은 Bridging Open Work Permit 그런 것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ridging Open Work Permi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리지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we're talking about once she's already put in a PR application, she has a permanent work permit. 그게 혹시 post-grad work permit이죠? 예. 그러면 she has a post-grad work permit, it will be coming to an end at some point. What if the PR application processing is not finished? And her work permit is expiring. So then I'm talking about, and when should you put in the application? So we're talking about the bridging.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a little bit? So you should put it in at least 4 months. At least 4 months before your permit expires. You can put it 2 months for that time before, but if you have 4 months left in your permit, And the reason was that the general processing time is that long, right? 그러니까 신청을 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결과가, 그러니까 work permit을 재신청을 했다든지 연장 신청을 했을 때 work permit 신청한 거면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와도
이제까지 일했던 똑같은 컨디션 안에서는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전혀 뭐 갭이 없이 오버랩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은 프로세싱하는 기간을 넉넉히 잡고 하면은 3, 4개월 안에는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도 뭐 2개월 전이나 이렇게 신청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갭이 생긴다 해도 그래도 뭐 1, 2개월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No, it's not illegal. So it's so let's say she's applied 2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and she's applied for like a new work permit or an application to extend her current one, although she can't because it's a postgrad one. Then is it legal for her to continue working under the same conditions? Yes, it is. 제가 영주권 신청하고 이제 나중에 신청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올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받은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그게 1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체검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게 at that time 그게 결정을 하는 순간에 expiry 됐으면 근데 그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올해 뭐 9월달에 PR 신청을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프로세싱 기간이 뭐 1년 이상이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결국에는 11월 말이다 뭐 이랬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보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하기 전에 일부러 좀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확실하게 뭐 이렇게 뭐 신체검사 받는데 딱 커버가 된다 그 기간 커버가 된다면 네, 다시 뭐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하면 다시 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는 네네, 그러니까는 신청자의 책임은 그때 보낼 당시에 그게 그 유효한 거를 보내는 게 그거 웬만하면 넉넉하게 남아 있는 게 좋겠죠.